안녕하세요. 밤하늘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생각, 가끔 하지 않으세요? 이 넓은 우주에 정말 우리밖에 없을까? 뭐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우리 은하가 있고 이런 은하가 또 셀 수 없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외계 생명체, 이게 존재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확률적으로만 보면 정말 그럴듯하죠. 근데 왜 우리는 아직 아무런 소식조차 없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페르미 역설,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페르미 역설입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거대한 질문, 이 역설에 대한 어쩌면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는 우주 거대 공동, 영어로는 보이드라고 하죠. 이 개념을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바로 이 광활한 우주의 텅 빈 공간 안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생각해 보면 좀 놀랍지 않나요? 네, 흥미로운 지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모습과 실제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외계 생명체 탐색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주 거대 공동, 이 보이드는 정확히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주가 뭐랄까 별이나 은하로 그냥 고르게 쫙 채워진 게 아니라 어떤 곳은 막 뭉쳐있고 또 어떤 곳은 텅 비어있고 그런 구조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우주는 전혀 균일하지 않아요. 흔히 우주 거미줄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은하들이 길게 실처럼 이어진 필라멘트 구조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거대한 텅 빈 공간인 보이드가 있는 거죠. 아, 거미줄 여간 빈 공간. 네, 이게 왜 생겼냐면 아주 초기 우주의 물질 분포에 정말 미세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작은 차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중력 때문에 점점 커진 거예요. 물질은 밀도가 높은 필라멘트 쪽으로 계속 끌려가서 더 뭉치고, 반대로 원래 물질이 적었던 지역은 점점 더 비게 되면서 거대한 보이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중력 때문에 비익빈 부익부가 생긴 거네요, 우주에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이 보이드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어마어마해요. 우주 전체 부피의 거의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80%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런데 부피만 클 뿐이지 질량은 거의 없어요. 별이나 은하는 당연히 거의 없고요. 심지어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암흑 물질조차도 이 보이드 안에는 희박합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공허, 텅 빈 공간인 거죠. 우주 속의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와, 80%가 사막이라니?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은하가 바로 그런 보이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보이드가 아니라 KBC 보이드라고 불리는 직경이 20억 광년이나 되는 거대한 보이드 중심 근처예요? 네, 맞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꽤 주목을 받았었죠. 물론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관측 데이터상으로 우리 은하 주변이 예상보다 훨씬 더 텅 비어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20억 광년. 그 크기가 감이 잘 안 오네요. 빛의 속도로 가도 20억 년이 걸리는 거리라니. 그렇죠. 상상하기 어려운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아까 말씀하신 페르미 역설을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왜 우리가 외계인을 못 만나는지에 대한 설명이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립입니다. 극심한 고립이요. KBC 보이드처럼 물질 밀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환경에서는 애초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지적 문명으로까지 발전할 확률 자체가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재료가 부족한 거죠, 쉽게 말하면. 주변에 뭐가 있어야 생명도 태어나고 할 텐데 너무 휑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설령 정말 낮은 확률로 어딘가에 지적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신호도 약할 때니까요. 그게 두 번째 이유랑 연결되겠네요. 거리. 맞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압도적인 거리입니다. KBC 보이드의 직경이 20억 광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보이드 내부에서 다른 은하를 찾는 것도 어렵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은하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저 너머의 필라멘트 지역까지 가려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죠. 그렇죠. 20억 광년이면. 네, 설령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보이드 바깥의 은하 필라멘트에 정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한다고 해도요, 그들이 보내는 어떤 신호가, 예를 들어 전파 신호 같은 것이 우리에게 도착하려면 수억 년, 수십억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수십억 년이요. 네, 그 시간 동안 그 문명이 계속 존재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또 우리가 그 신호를 받았을 때 그게 유의미한 정보일 가능성도 낮아지죠. 이건 뭐 소통이라고 할 수가 없는 수준의 시간 지연입니다. 이동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옆집이 있긴 한데 그 옆집까지 가는데 수십억 년이 걸리는 상황인 거네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류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빈 공간과 거리가 자연적인 방벽 역할을 하는 셈이죠. 국구보이 정말 그럴듯한 설명인데요. 외계인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너무 외딴 동네에 살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고립된 환경이 오히려 우리 지구 같은 행성에서 생명이 안정적으로 탄생하고 또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하는 데에는 더 유리했던 건 아닐까요? 만약에 막 은하들이 부딪히고 초신성이 펑펑 터지는 복잡한 동네 한복판에 있었다면 생명이 이렇게까지 진화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실제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지금의 은하 필라멘트처럼 아주 높은 밀도로 채워져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초신성 폭발이나 감마선 폭발 같은 우주적인 재앙에 노출되었을 겁니다. 아, 그런 위험한 사건들이요? 네, 그런 고에너지 입자나 방사선은 생명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복잡한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진화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KBC 보이드 같은 이런 거대한 저밀도 구조가 어떤 특별한 이상현상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우주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지적 존재가 탄생하기 위한 뭐랄까 필수적인 혹은 자연스러운 배경 조건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외로움, 고독함을 대가로 안정성을 얻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구조 자체가 생명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문명 간의 만남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생각보다 훨씬 텅 빈 공간, 즉 보이드 안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한 극심한 고립과 어마어마한 거리가 우리가 왜 아직 외계 문명의 신호를 찾지 못했는가, 즉 페르미 역설에 대한 하나의 설득력 있는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위치 자체가 어쩌면 해답의 일부일 수 있다니, 이거 참 발상의 전환인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물론 이게 페르미 역설의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페르미 역설에 대한 설명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해요. 예를 들어 외계 문명들이 서로를 너무 두려워해서 일부러 존재를 숨기고 있다는 어두운 숲 가설도 있고요. 아, 그 소설에 나온. 네, 또 인류가 아직 너무 미개해서 외계인들이 우리를 그냥 보호 관찰 중인 동물원의 동물처럼 취급한다는 동물원 가설 같은 것도 있죠. 하하, 그것도 재미있네요. 혹은 뭐 단순히 지적 생명 자체가 탄생할 확률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낮다는 희귀지구 가설 같은 것도 있고요. KBC 보이드 가설은 이 많은 퍼즐 조각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설 중 하나지만 그래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런 거대 공동, 보이드 말고 우주에는 또 어떤 거대한 구조나 아니면 아직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주 전체의 생명체 분포나 문명 간의 만남 가능성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참 궁금해지네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이 광활한 우주 속의 고독감 뒤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우주의 법칙이나 거대한 구조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거대한 침묵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